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 이 수다.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치렀던 알파고 기억하시죠? 알파고가 가져온 충격 참 대단했는데요. 최근엔 이 인공지능이 작가와 미술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가상 모델까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의 어떤 습격,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습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포감을 느끼시나요? 예, 일단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알아보자고요. 네. 예?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죠. 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예. 추론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일종의 계산기에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는 알파고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알파고는 좀 다른 모델링을 구사합니다. 뭐냐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심층 학습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 시대, 특히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특히 구글 정도 되는 포털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방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 사실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할 때 이 뒤에다가 1,500대 컴퓨터를 연결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 1,500명의 훈수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뒤에 두고 대국을 둔 건데 사실 인간은 1,500명이 훈수를 두면 이거 미쳐버리죠. 그 차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글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로 유명을 했고요. 또 IBM의 인공지능 회사 왓슨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병증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임상 경험이 사실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어떤 축적된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 그러니까 의과 이제 연구에서도 인공지능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정 느끼고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최선의 한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선택되는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건 어떤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두었던 기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쭉 몇 천 년 동안 둔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웬만한 인간하고 붙었을 때 다 이긴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어떤 그런 지능 중에 한 부분을 컴퓨터 모델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련 기술들 굉장히 발전했어요. 요즘 보니까 화두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시간이니까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심지어 이제 어떤 곡을 자기가 스스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엔 노래라든지 음악을 작곡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림을 스스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이렇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AI 스피커 그러니까 이게 번역 기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듣고 선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김광석의 그런 거리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듣고 자동적으로 성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의료용도 얘기하고 있고요. 말을 진짜 못 알아듣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감안하고 이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무조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소비를 하라, 구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IDX DR이라고 그래서 IDX 닥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당뇨 막막 변증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1분 안에 감별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진단서를 또 떼주기도 하고요. 또 수술이 이제 필요할 때는 수술에 관련돼서도 이제 말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국 수많은 망막 변성증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가 없는 건 진단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또 인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희귀병이다.
뭐 임상 사례가 없는 경우 예. 같은 경우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전문가가 예. 판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의과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노년기에 들어서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떤 보편적인 병증을 잡아내는 데는 이런 인공지능 닥터, 그러니까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고 특히 병원에 가면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업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아요. 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예. 항상 이제 밤잠 철치면서 예, 예. 환자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예. 심지어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기계적이면서도 굉장히 힘든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간호사 로봇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든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체온 재고, 뭐 그 혈압 재고, 또 피 뽑고 뭐 이런 것들만 로봇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해준다고 해도 간호사들 굉장히 네.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옆에 누군가 네. 있어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새벽 시간에 그런 환자 위로용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현재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작가나 화가도 AI가 막 지금 도전해가지고 지금 작가 같은 경우는 무슨 문학상 뭐 예선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2016년에 네. 이 알파고가 화제를 모으면서 일본에서 SF 문학상 이제 모집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좀 약간 독특한 작품 11편이 네. 이제 응모가 됐는데 이 중에 4편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 AI가 쓴 소설이었어요. 근데 예. 그 소설이 예심을 통과했고요. 예. 예심을 통과하고 나서 야, 이 이제 결심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는데 결선에서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로 SF 소설을 인공지능이 썼다는 것이 크게 이제 화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16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뒤에 결선에 이제 통과됐다는 소식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안을 보게 되면 뭐 소설을 쓰는 작가를 흉내낸 그런 AI는 여전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래도 시는 좀 어려운데 중국에는 시인까지 등장했다는데요. AI 시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한 시인 519명 정도의 예. 그런 시를 다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쓴 시를 묶어서 이제 시집을 냈는데 여기 보시면 비가 해풍을 건너와 드문드문 내린다.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 이런 이제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20년대 시 500여 명의 시 중에 예.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 안에서 아하. 창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1920년대 시풍 혹은 예. 그 당대의 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시를 읽게 되면 마치 그때의 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하. 그러니까 그 시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결국 AI 작가라고 하는 거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모저모를 뽑아와서 조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래서 이걸 뭐 표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네.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 예, 뭐 예를 들면 뭐 고전 어떤 클래식 음악 스타일, 예. 또 고전 어떤 뭐 인상주의다, 아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초현실주의다.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 특히나 뭐 유명한 가수 작곡가의 그런 노래들 스타일. 어떤 스타일의 예. 풍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점들 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화가도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상 모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모델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한적인데요. 이제 네. 모델 같은 경우 워킹을 한다든지 어떤 몸짓을 보여준다든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슈드그램이라고 예. 해서 가상 모델이 있는데 이 가상 모델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모델은 어떤 특정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조합을 해서 또 홀로그램 같이 이제 어떤 형상화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예. 최근에 뭐 실제로 의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자기가 고른 옷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상 모델이 등장해서 예. 심지어는 자기 어떤 이미지가 등장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모델에 관련된 모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델도 할 수 있고 또 뭐 특정 좋아하시는 그런 화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고흐의 작품을 좋아한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상주의 화풍 중에 고흐의 작품을 좋아하면 고흐의 화풍을 흉내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작품을 창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AI가 완전 독창적인 것을 한다. 예.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재현까지 지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창작이 되는 것은 초벌구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인간이 좀 더 창작을 더 부여해가지고 예. 매만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한 20% 정도 만들어내면 인간이 80% 정도 예. 거기다가 창작을 덧붙여야 된다는 건데 아니 근데 앞으로는 그런 퍼센티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영원히 제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인공지능에 지금 한계가 있어요. 네. 뭐냐면 기존에 없는 거, 완전히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많이 덧붙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위해서 철저하게 네. 봉사하는 하나의 네, 서번트 역할을. 서번트가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굉장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우리들의 뭐 일자리를 다 내쫓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초보 단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예. 예술의 어떤 경지를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막내 작가 뭐 이런.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